이번 시간에는 위해소 분석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식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 즉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의 도출, 이 부분은 좀 채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은 우리가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거의 그 매칭이 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서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명칭을 정했고 발생 원인을 정해놨어요. 발생 원인이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발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갖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이 원료와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 공정 안에는 사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방조치 방법은 뭐냐? 먼저 시설이 우리가 작업장의 환경들이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위해요소가 더 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사전에 시설을 개보수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방조치의 첫 번째 되겠죠. 그 다음에 원료 중에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라면은 미생물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오염된 미생물을 우리가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줄여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료 중에는 이미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즉 가공식품이 다시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런 경우들은 시험 성적서, 즉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방조치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 성적서만으로는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원부 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입고 검사라고 해요. 자, 입고 검사에는 유관 검사도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미생물 분석을 하거나 이물 검사를 하거나 또는 농약 중금속 검사를 하는 분석 검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료들이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관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보관 상태가 달라질 겁니다. 또 가공 공정에서, 가열 과정에서, 또 포장 과정에서의 조건들이, 온도와 시간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의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왼쪽에 예방조치에 썼지만 오른쪽에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 설비,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세척, 소독 이런 것들이 예방조치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장을 출입할 때 우리가 발판, 소독제를 거쳐서 장화를 신고 소독을 하고 들어간다. 이런 거고요. 또 공장 바깥에서도 우리가 실외화를 신고 들어올 때도 1차적으로 한번 바닥에 먼지를 털게 하고 또 소독을 하게 하면은 물론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러 바꿔 신을 거지만 그 실외화가 우리 작업장 환경을 그 접촉되는 부분이 있겠죠. 부분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오염들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기구의 세척 소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식품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예방조치 방법이 되겠고요. 작업장의 세척 소독 관리, 작업 시설뿐이 아니라 설비뿐이 아니라 작업장의 바닥, 또 벽, 천장의 세척 소독 관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운반 도구, 우리가 작업장에는 무거운 재료들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카트들을 쓸 건데요. 그 카트들을 갖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또 작업자의 어떤 위생 개념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어떤 위생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예방 조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작업장의 온도 관리, 청정도 관리, 청정도 관리는 우리가 청결구역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창고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관리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즉, 그냥 온도를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온도로 살균하거나 멸균하거나 또 증숙하거나 유탕 처리하는 것들이 다 열 처리 과정인 거죠. 오븐에 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굽고 볶고 찌고 튀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열 처리 공정이고요. 이 열 처리 공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냉각 공정, 열 처리 이후에 냉각 공정이 되겠죠. 보통은 열 처리가 끝난 다음에 냉각 공정을 소홀히 관리할 수 있는데 이 냉각 공정에서 잔존 미생물이 재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 공정, 발효의 공정 관리, pH 관리, 또 염이나 보존료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를 통해서 하는 관리, 또 건조도 적극적인 관리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위해서 보겠습니다. 예방조치는, 자, 내용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적극적인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성적서를 받는 거죠. 자, 우리가 농약이 없다라는 그런 시험 성적서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가 편리해져요. 그렇죠? 예, 우리 농산물인 경우도 그렇고요. 가공식품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역시 화학적 위해서에 대해서 입고 검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분석을 맡기기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공정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승인된 화학물질만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화학물질을 식품 원료랑 구분해서 식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도 다르게 보관해야겠죠. 원료 창고 안에 따로 구획해 놓은 창고나 아니면은 방을 달리해서 자재 창고에다가 분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별 표시를, 용기에 식별 표시도 있고 그것이 적치되어 있는 공간 안에도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벨링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용량, 허용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교육 훈련을 잘 시켜놓는 것이 예방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성적서를 관리하는 것도 역시 관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었고요. 입고 검사도 관리 방법이고요. 표시 관리, 협력업체 관리 이런 부분들이 관리 방법인데 우리 학적 위해서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위해서와 다르게 왼쪽의 예방조치와 오른쪽의 관리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열처리나 냉각이나 소독 같은 그런 공정 안에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방 차원의 관리를 위주로 한다는 거고요. 그 예방 차원의 그 관리를 관리라고 본 것입니다. 물리적 위해서 보겠습니다. 물리적 위해서는 우리가 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비에서 볼트너트가 조여져 있지 않아서 들어온 경우가 있겠고요. 또 천장에 뭔가 이렇게 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뭐가 붙어 있거나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죠.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보수 부분이 예방조치 차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위해서나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를 이물이 없다라는 것을 시험 성적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필요하면은 우리가 입고검사와 함께, 입고검사는 당연히 하지만 필요하다는 개념은 분석이 필요하다면 분석을 맡긴다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입고검사, 시험 성적서 확인하고 유관검사 이런 정도의 입고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 관리를, 금속 검출기가 우리 뒤에 나오는 대표적인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방 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는 이제 화학적 위해서와 다르게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선별 작업을 하고 선별 기계를 사용하거나 또 여과를 하거나 또 금속 검출을 하거나 엑스레이 검출을 통해서 또 자석봉을 통해서 금속성 이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원료별로 한번 보겠어요. 쇠고기. 자, B, C, P 별로 위해소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예방조치 관리 방법을 보니까 자, 앞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BCP의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입고검사를 할 거고요.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제조업체지만 그 현장을 가서 정말 그 원료에 대한 즉 소의 사육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유통 쪽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감사를 하듯이 협력업체인 우리의 협력업체, 제조업체인 우리의 협력업체인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 단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호 신뢰를 갖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쪽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관리 방법을 좀 더 철저하게 강구해서 어떤 위해소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점에서 또 현장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C에 관한 부분도 비슷하죠? P에 관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와 같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입고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의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별로 관리 방법을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 보겠습니다. 입고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입고실에 대한 관리들이에요. 입고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입고실 자체가 세척 소독이 돼 있어야겠죠. 입고하는 과정에 입고실로부터 위해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운반 촬영, 그리고 입고실의 작업자의 위생관리, 입고실에 설비가 있다면 이때는 제조 설비라기보다는 아마도 뭐 계측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고실의 과정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계, 용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입고실에. 그 다음에 입고실의 청정도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입고 과정의 입고실 관리에 관한 항목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입고 과정에서 이것은 예방 차원의 관리고요. 적극적인 관리는 그 이후에 여러 가공 공정 단계에 따라서 세척, 소독, 가열, 멸균, 건조 등의 여러 공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방조치 관리 방법에는 그 해당되는 그 단계에서의 관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질, 향후에 이어질 관리 수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적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우리가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즉 2단계에서의 관리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서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2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예방 차원의 관리로 끝낸다라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자, P에 대한 부분도 역시 입고실에서 주로 관리할게요. P니까 이물이니까 주로 환경관리, 시설관리, 기구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청정도 관리까지. 그런데 또 뒤에 가서 적극적인 관리 수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보관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관실의 관리 부분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보관실의 세척,
도구, 작업자, 시설 설비, 용기, 온도, 청정도 관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관리할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뒤에서 관리할 거, 이 보관 단계에서 관리할 거.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런 특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위해소를 매우 세부화시켜서 단위 위해소별로 확인하고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예방조치 관리 방법은 각각에 대해서 예방조치 관리 방법을 따로따로 기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해요소들의 공통점들은 이걸로 다 같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미생물인 경우는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다. 물론 그런 관리 방법이 있다면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예시에서는 이렇게 위의 요소는 따로따로 적었을지라도 또 평가를 따로따로 했을지라도 예방조치 관리 방법은 이와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걸로 기재를 하는 것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세척 공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예, 소독 공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소독실에서의 어떤 관리와 또 소독 공정의 핵심적인 공정 관리 요소가 있어요. 소독제의 농도, 시간, 그 다음에 헹군 방식이 되겠죠. 이 부분은 헹군 방식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화학적 위해소, 미생물도 관리하지만 화학적 위해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이 관리 방법을 적게 됩니다. 또 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소독은 사실 물리적 위해소랑 별로 상관이 없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소독은 생물학적 위해소를 관리한 거긴 하지만 소독 과정에서 우리는 생물학적 위해소를 관리하는데 반대로 물리적 위해소가 환경을 통해서 작업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열 공정은 당연히 가열 조건, 가열의 어떤 환경에 관한 예방 조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거는 가열의 온도와 시간 관리, 그리고 어떤 내부의 품온이라고 하죠. 제품의 온도라는 뜻입니다. 품온을 그래서 우리가 탐침 온도계로 찍어서 분석하는 그런 관리까지도 관리 방법으로 기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역시 가열 공정이 피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앞 단계에서 이물이 관리가 안 돼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역시 가열 공정에서 관리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는 되지는 않을 거지만 뒤에 가서 관리가 될 거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공정별로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유해 요소 분석표 이제는 세 가지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1단계 유해 요소 확인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같이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위험도 평가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합적인 결과, 그리고 그걸 갖고 중요 유해도냐 아니냐를 예스로 표시했고, 제가 여러분들 식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음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한 유해소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요. 자, 방금 우리가 학습한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쇠고기의 B는 이렇게 관리하고 C는 이렇게 관리하고 P는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쭉 목록화시키는 거. 이것이 제가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위해요소 분석표라고 하는 거고요. 위해요소 분석 목록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료 하나 갖고도 하나의 페이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준서에 A4 용지로 해서 기재를 한다면은 원료가 10개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페이지까지는 아니어도 한 페이지에 2개씩 넣는다 해도 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좀 더 컴팩트하게 쓰면은 우리가 아래 한글로 PPT가 아닌
어떤 A4 양식의 일반적인 문서 워드 프로세서 양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한 페이지에 한 원료, 두 원료, 세 원료까지 쓰게 되면은 적어도 세 페이지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이 되겠죠. 자, 원료가 세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정이 20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20단계 안에서도 역시 BCP 곱하기 3을 하고 그것이 3분의 1페이지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또 서너 페이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위의 요소 분석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위의 요소 분석의 마지막 완결 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공정별로 또 따져보겠습니다. 이과 공정에서도 위의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을 이와 같이 기재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예방조치 관리 방법에는 이 양식에서는 이 회사인 경우는 이와 같이 이런 관리를 한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 기준표, 점검표를 이와 같이 서식들을 따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점검표를 들어가 보면 나오겠죠?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척 공정입니다. 자, 세척 공정에서도 이와 같이 대장균부터 해서 진균까지 발생 원인이 이거다라는 걸 적었고요. 위에도 평가를 했고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봐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스가 과연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적정하냐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충분히 위에서 분석을 위에서를 확인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3점짜리들 때문에 일부는 예스가 나오는 거고요. 3점짜리가 아닌 것들로 해서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서 우리 회사인 경우는 이게 또 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그 예스들이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위에서 분석의 통상 40에서 한 60% 정도, 예, 반 정도가 나오는 수준으로 했다면은 크게 잘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물론 3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 예스가 나오는 게 적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사람이 우리 해썹 팀원들끼리 모여서 평가를 할 때 평균화돼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나치게 예스가 적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발생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이거나 또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해서 3점 줄 거를 2점으로 해서 예스가 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럼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자주 발생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 마인드보다는 이것만 해도 이거는 자주 발생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발생 가능성도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이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럼 예스가 높게 나올 겁니다. 자, 전자보다는 후자의 케이스, 즉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쉬운 말로 좀 깐깐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썹 팀원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좀 깐깐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실제 이런 관점에서 보다 깐깐한 사람이 해썹 팀원이 돼주는 게 좋다.
너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걱정하는 마인드, 염려의 마인드가 이 해썹 시스템 구축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공정도 마찬가지의 상황들로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위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소독공정에서 생물학적 위해서에서 예스가 안 나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중요관리점에 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실제로는 여기서 예스가 나온 것들 중에 중요관리점이 후보가 될 겁니다. 후보 대상 공정이 될 텐데요. 만약에 세척 공정에서 이런 예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으면 아무것도 중요관리점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독 공정은 생물학적 위해서의 관점에서는 CCP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소독 공정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CCP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CCP의 정의상 앞서 우리가 분석한 위해 요소 BCP 중에서 그 위해 요소, 해당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어하거나 감소시키는 공정을 CCP로 한다고 했는데요. 소독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위해 요소들을 다 감소시켜주는 공정이에요. 그 정의에 입각해서도 CCP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인데 여기서 예스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예스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CCP가 돼야 할 유력한 후보 공정을 CCP가 안 되도록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30% 이하로 예스가 나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평가를 해서 예스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후에 CCP 결정하는데 정말 후보 물질들이 많은 상태에서 했을 때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가열공정 당연히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예스가 일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열공정도 중요한 중요관리점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열공정의 P가 이 경우는 예스가 나왔는데 노가 나오는 것 같고는 제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열공정은 B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위해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넣어준 공정이기 때문에 가열공정이 CCP가 된다면 생물학적 위해서의 관점에서의 CCP일 겁니다. 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넣어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을 관리한 CCP가 아닐 거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CCP가 안 될 가능성 있다는 것이지 꼭 예스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면서 예스가 많이 나오게 하면은 뒤에서 우리가 CCP가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이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뒤에 물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문서가 더 이렇게 2페이지 기재할 것이 3페이지가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고는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보겠어요. 제가 양식이 좀 바뀐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도 식약처가 절대적으로 이런 양식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우리가 공부한 바 그대로 1단계, 즉 위해서의 확인, 앞에 부분이죠.
그리고 2단계 평가, 3단계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으면 되고, 이 안에 용어가 무엇인가, 또 여기서도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란 말을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썼네요. 예,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yes, no라는 체크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3점이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3점이 이상인 것들을 중요한 위해서로 본 것이고요. 이 회사에서도 리스테리아와 대장균, 이콜라이, 오이로치를 심각한, 그리고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위해소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공장은 피클 공장이네요. 보니까 무나 오이나 레몬 같은 걸 갖고, 그런 농산물 갖고 B, C, P 위해소 분석을 한 거죠. 확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원인인지를 회사의 상황을 갖고 이렇게 발생 원인을 기재했고요. 위험도 평가를 해봤는데 많은 것들이 높게 안 나오고, 이와 같이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오이로칠과 리스테리아 정도만 예스가 나오게 평가를 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을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고검사 이렇게 딱 쓰고 만 게 아니라 어떤 문서 양식, 그 다음에 주기, 교육, 그 다음에 공정 조건까지도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예, 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뒤에서 공정 관리할 것이지만 금속성 이물을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원료의 입고 단계에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를 예시로 한 위해소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양식에서는 무, 오이, 레몬을 묶어서 하나의 재료로 열거해 놓고 위해소 분석을 같이 했는데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 오이, 레몬이 농산물의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pH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채소냐 과일이냐, 그래서 그게 재배되는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해소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걸 권장하기보다는 그냥 무는 무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그 다음에 레몬은 레몬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권장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묵 공장을 가보겠습니다. 어묵 공장의 원료 부분의 위해소 분석표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요. 3점 해서 9점짜리로 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6점을 커트라인으로 한 거예요. 자, 제가 시각처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3점을 주로 커트라인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6점으로 했습니다. 자, 이럴 때 yes가 어떻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es가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보수적인 평가고 그것이 안전관리에 더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yes가 적어져서 혹시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빼놓지 말고 관리해야 될, 즉 yes가 다른 회사라면 yes로가 돼서 CCP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 미리 차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점으로 했군요. 5점 이상으로 해서 6점인 경우를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의 공정 부분에 대한 걸 보니까 여기서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양식을 좀 다르게 했어요. 예,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다른 또 어묵 회사인데요. 이 어묵 회사의 공정에 대한 위해소 분석표를 보니까 심각성 부분 3점,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특이하게도 1, 2, 3으로 안 하고 A, B, C, D, E라고 했습니다. 그럼 별도의 표기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위에서 평가 기준표에서
명확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내부 룰을 정했어요. A, B, C, D, E에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EA, EB 그러니까 심각성은 중간 이상이고 3A, 3B, 3C에서 2, 3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A, B, C까지 정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5가지를 위험도가 높은 어떤 위해도가 높은 예스가 되게 하는 항목으로 잡아서 평가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양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겠고요. 예방조치 관리의 방법을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묵공장이고요. 예, 똑같이 했는데 성형에서 예스가 나왔고 금속 검출에서 예스가 나왔고 살균 공정에서 예스가 나왔습니다. 냉각 공정에서 예스가 나왔어요. 이 4가지가 뒤에 CCP의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노 나온 것들은 뒤에 CCP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CCP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끼리 조별로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이 실습 서식을 갖고 6-2 서식을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봐왔던 서식이죠. 예, 그래서 일련 번호, 원료 및 공정명. 그래서 맨 위에는 원료를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써가는 순서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BCP, 명칭, 발생 원인, 그리고 심각성, 발생 가능성, 종합 점수, 중요도, 예스, 그리고 예방조치 관리 방법으로 쓰고요. 이것이 첫 번째 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료, 세 번째 원료. 원료의 개수마다 쭉 써주시고 물도 쓰고 그 다음에 포장재도 써보는 거죠. 그럼 포장재는 포장재 특유의 위해서 분석이 될 겁니다. 포장재 특유의 골판지라면은 그것이 이물로 어떻게 분석이 될 건가. 자주 발생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골판지의 이물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내포장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럼 내포장재가 문제가 있죠. 내포장재의 포장 재질에 따라서 그게 병이냐 또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물에 관한 부분의 위해소가 발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포장 재질에 따라서는 미생물이 어떻게 잔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 요소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원료별로 쭉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공정이 10단계면 10개, 20단계는 20단계, 그리고 BCP를 채워보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 원료에 대해서는 B는 생각이 드는데 C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옵니다. 또는 어떤 공정에서는 P가 상관이 없는데 왜 P를 자꾸 하라고 하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없어서 빈칸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하는 위해소 분석은 현재 존재하는 위해소 분석이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해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정말 10,000분의 1, 100만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은 기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두지 않고 위해소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해소 분석의 마지막 부분, 즉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 부분을 다루었고요. 마지막 표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3가지 위해소 확인, 2번째 위험도 평가, 3번째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의 도출, 이 3가지를 통해서 위해소 분석을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위해소 분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해썹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중요관리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관리할 관리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